2024년 4월 14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것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경제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가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 이상 하락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태고 환율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자극되고요. 자, 어제 제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우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해야겠어요라고 하기에는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판 뜨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에 위협적이네? 따라서 우리 미국은 금리 인하 해야겠네? 이럴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예상은 이미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드렸습니다. 다가올 한 주는요.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다가올 증시, 우리가 맞이할 증시는 녹록하진 않을 겁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요. 작년 연말부터 마치 상상 임신처럼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투자자들. 그렇게 금리 인하 기대를 꿈꾸다 6번에서 7번까지 확장시켰고 그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자 전문가들은 코스피 전망치를 2800에서 2950, 3000 타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광분했던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게 될 시간이 올 겁니다. 그거를 저는 물갈이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가가 빠지면 이제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아니면 신용 물량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멘탈이 유리 멘탈처럼 약한 투자자들이 무서우니까 물량을 던질 거고요. 그런 물량들이 충분히 소화가 돼야 될 시간이 오기 때문에 아마 세력들도 당분간은 그 물량들을 소화할 때까지 몸을 좀 낮추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하면서 참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도 움직이는데 왜 설레발들을 치고 발광들을 하고 펌프질들을 해내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4월 15일부터 4월 19일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꼼꼼히 볼 텐데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25포인트 하락해서 26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 동안 1.19% 하락했고요. 지난주도 뉴욕 증시도 하락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했고 지금 2주 연속 증시가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밴드를 2640포인트에서 276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NH투자증권이 2810포인트를 코스피 상단으로 잡았네요. 이렇게 얘기해 드렸죠. 정신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도 2810포인트까지 고집하다가 또 안 되니까 살짝 낮추기 시작해서 이제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을 2700포인트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건 인간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주식 시장이 열리는 동안 현재가 창을 바라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심리가 그 종목의 방향성을 정하거든요. 자, NH투자증권이 상승 요인으로 뽑은 건 무엇이냐? 1분기 어닝 시즌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 뽑은 것은 미국의 물가 불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한국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다음 주부터 미국 정부에게 반도체 보조금 60억에서 70억 정도 받을 것이다. 삼성전자 호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 다 총선을 위해서 예상했던 거,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대감 후퇴한다. 거기에다가 야당이, 그러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할 것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일부 세제 인센티브에서도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한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하락 요인으로 뽑아놨습니다. 참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득권 하는데 저는 이 증권맨들도 일명 애널이라고 불리우는 자들도 다 한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령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수요일 날 총선이었죠. 그런데 목요일 날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투자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수했어요. 물론 뭐 그 다음엔 뭐 매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저는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총선에서 야당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저 무능하고 대한민국 진짜 골로 보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를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헤쳐가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거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런데 애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정권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할 거고 뭐 금투세 폐지하고 이럴 건데 야당이 이겨서 이게 안 되면 주식시장이 부정적이다. 개코 같은 소리죠. 우리가 섬세하게 따져보면 주식시장에서 뭐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코스피,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어디를 봅니까? 미국을 보죠. 자, 뉴욕 증시는 누구를 봅니까? 미국 경제를 보거든요. 따라서 뭐 금투세를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기업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세수 펑크 났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날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난주 총선이 있어서 뭐 변동성이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뭐 변동성이 있었죠. 그 변동성 지난주 목요일 날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이 어떤 변동성이었습니까? 야당이 이겨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장이 열렸는데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게 여러분 야당이 이겨서 하락한 겁니까? 아니에요.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우리나라가 따라서 하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총선을 야당이 이기다 보니까 그 낙폭을 줄인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에 방송도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실적도 좋고 뭐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종목을 찾아서 기업 분석을 하고 차트를 보고 차트 되게 좋아. 막 수급도 되게 좋아. 막 외국인도 매수해. 그런 종목들 다 누구나 사서 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요. 단순하게 총선이 지금 정부 여당이 이긴 게 아니라 야당이 이겨서 뭐 여당이 밀고 있는 어떤 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변동성을 보인다?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개코딱지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들을 좋아하지 않죠. 자,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스탠스는 미쓰리랑 비슷했어요. 조심하자 했었었는데 대신증권도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대신증권은요, 26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라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랬죠. 물갈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리고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죠. 2400포인트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적정선입니다. 제가 올해 그랬잖아요. 올해 미쓰리가 돈을 좀 벌 것 같은데 그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일단 내려와야 돼요. 어쨌든 대신증권은 26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한 투자자들이 누가 된다고요? 다 그냥 재물로 받쳐지는 거예요. 2600포인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투자자들에게 위에서 그냥 물량들 다 던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키움증권은요. 저 PBR 종목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것이다. 기업밸류 프로그램이죠. 그래도 5월까지 주도 테마로 유효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애널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밸류 프로그램 중에서 저퍼주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이미 선반영됐고요. 야당이 이겨서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안 될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5월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지 같은 소리입니다. 예. 제가 앞에서 한번 세력들이 이제 시장을 막 보고 있다. 그런데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갈이가 되기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시간은 아마 세력들이 약간 몸을 낮추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주식시장에서 어떤 저퍼주들의 관심 어린 반포너치도 없어요. 꿈꾸시라고 하십시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의 위기로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 자, 미쓰리는 지금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있고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다. 자,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선이 100인데 그동안 100 아래에서 있는데 이게 경기가 좋은 거냐? 고용이 좋다고 그 고용도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해서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야.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고 특히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국제유가 올라갈 거다. 자, 국제유가는요, 올릴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네가 그러면 뭘 빌미로 올릴까?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하도 저 미국 녀석들이 미국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난리를 치니까, 그래, 니네 연착륙 가능하니까 드라이빙 시즌에 그래, 다들 막 차 끌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유가를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연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지금요. 주식시장은요. 바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비자 물가지표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고 있고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되겠네 라고 아마 떠들어댈 거예요. 당분간. 근데 미쓰리는 늘 그랬듯이 연준은 아마 5월 달에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차마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랬을 때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이거 잡아야 된다. 미국 내가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각국 다 금리 인하하지 이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거 경제 성장에 좀 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 할 테니까 ECB든 여기저기 중앙은행들 잘 참조해. 이 지랄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이 정신 못 차리고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 상승해서 금리 인하 못하면 어쩌지 이러고 있지만 아마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 얘기를 꺼낼 겁니다.
저는 뭐, 사실 3월 달에 뭐 뉴욕 뱅코프 사태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참, 예, 똑바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좀 생각하고 있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는 것을 넘어서, 이거 금리 인상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이 동결 상태로 2024년 연말까지 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생각이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 왜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다면 작년 뭐 11월, 12월 한 번쯤은 했었을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 더 이상 금리 인상 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동결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올해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맨 처음에 금리 인하 기대가 뭐 2024년 연말이다, 3분기다, 6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과연 6월달까지 이 고금리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 어렵다라고 했죠. 지금 미국 고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동결로 간다? 못 가요. 올해 무조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저는 그걸 5월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명분은 저는 아이고 정말 울고 싶었는데 뺨 맞았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자꾸 언론에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을 뭐 둔화시킨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당장 16일 날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거든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스와 이란이 한판 떠서 얘네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IMF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 둔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미국은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미국이 금리 인하 해야겠네요. 라고 금리 인하 카드 내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스톤 같은 대형 은행들도 실적을 발표하지만 지역은행과 중소은행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제가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뉴욕 뱅코프 사태 이야기를 자주 언급드렸는데 마치 한국의 부동산 PF를 숨기는 것처럼 얘네들이 그걸 숨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1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아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분기별 이 어닝 시즌 때면 여러분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마 제가 앞으로 할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여하튼 자 그리고 15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은 전월 대비 0.3%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한 달에 중순 정도가 되면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17일 날 연준 베이지북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18일 날 4월 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는 마이너스 막 두 자리까지 버벅버벅 거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약간 낙폭을 줄이거나 회복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유는 뭐다?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가 과연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를 본다면 소매 판매가 지금 만약에 0.3%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지표란 말이에요.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자, 0.3%보다 만약에 둔화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잡힐 수 있겠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0.3% 이상 나오면 미국 경제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경제 괜찮은데 소매 판매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이거
인플레이션 상승 걱정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괜찮아.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그냥 미국 지금 경제가 괜찮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야라고 자기네들이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겁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될 때 관전 포인트 전해드렸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4월 16일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주말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맞짱을 뜨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IMF에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에 주목하시면 경제가 조금 큰 그림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매일매일 진행되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슈와 흐름은 제가 돈다방 미쓰리 최대한 자주 매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올려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